내가 지금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는 수백 그루, 젖붙인 배 몇 그루, 옮겨 심은 능금나무 몇 그루 정도는 됐을 것이고 당나무는 지금쯤 이미 밭을 이루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타산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500여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농사 짓는 법이나 양계까지 자세하게 알 줄은 몰랐습니다. 과일나무나 뽕나무를 심으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타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밤낮으로 모색해 보아도 뽕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을 것 같다. 제갈고명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게 없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과일 장사하는 일은 본래 깨끗한 이름을 남길 수 있지만 장사는 장사일 뿐이다. 뽕나무 심어서 누에치는 일은 선비로서의 명성도 잃지 않으면서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또 있겠느냐. 이건 남쪽 지방에 뽕나무 365그루를 심은 사람이 있는데 1년에 동전으로 365꿰미를 벌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 동전 한 꿰미를 사용하여 양식을 삼아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는 훌륭한 이름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본받을 만한 일이고 공부는 그 다음 일이다. 잠실 3칸을 만들어 놓고 잠상을 7층으로 해놓으면 한꺼번에 21칸의 누에를 킬 수 있어서 부녀자들을 놀고 먹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또한 좋은 방법이다. 금년에는 우리가 잘 익었으니 너도 그 점을 명심하여라.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지난번 국상이나 바쁜 가운데서도 만송 10그루와 전나무 1~2그루를 심어둔 적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는 수백 그루, 젖붙인 배 몇 그루, 옮겨 심은 능금나무 몇 그루 정도는 됐을 것이고 당나무는 지금쯤 밭을 이루었을 것이다. 온나무도 다른 밭으로 뻗어나갔을 것이고 석류도 여러 나무, 포도도 군데군데 줄을 타고 덩굴이 뻗어 있을 것이다. 파초도 너댓게는 좋게 가꾸었을 것이다. 불모지에는 버드나무도 대여섯 그루 심었을 거고 유산의 소나무도 이미 여러 자쯤 자랐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하나라도 했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국화 한 일항은 가난한 선비 몇 달 식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한낱 꽃 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지황, 끼무릇, 천궁 같은 것이나 쪽나무나 꼭두선이 등에도 모두 마음을 기울여 잘 가꾸어 보도록 하여라. 남새밭 가꾸는 데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일항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흙을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루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다. 씨는 항상 고르게 뿌려야 하며 모종은 아주 성기게 해야 한다. 아욱 한 일항, 배추 한 일항, 무 한 일항씩 심어두고 가지나 고추 등속도 마땅히 따로따로 구별하여 심어놓고 마늘이나 파 심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민나리도 심을 만한 채소다. 또 한여름 농사로는 참여 만한 것도 없느니라. 절약하고 본 농사에 힘쓰면서 부업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남새밭 가꾸는 일이다. 네 형이 멀리서 와서 기쁘기는 하다만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
옛날에 가르쳐준 경전의 이론을 하나도 제대로 대답 못하고 우물우물하니 슬픈 일이구나.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린 날에 화를 만나 혈기를 빼앗기고 정신을 지키지 않고 놓아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때때로 점검하고 지난날 배운 것을 복습했더라면 어찌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한심스럽고 한심스럽다. 내 형이 이러니 너야 오죽하겠느냐. 문학이나 사학에 꽤 취미가 있던 내 형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전혀 손도 못 댄 너야 알만하겠구나. 내가 집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다른 집안에서도 혹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멀리 귀양살이와 풍토병이 심한 남쪽 변방에서 겨우 목숨 부지한 채 외롭고 불쌍하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너희에게 희망을 걸고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쏟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얼핏 읽어보고 고리짝 속에 쳐놓고는 다시는 마음에 두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계란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이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를 잘 읽고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아라. 색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달기 앉은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더 살찌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보면서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봐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책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 만약 이만 보고 의를 보지 못하며 가축을 기를 줄만 알지 그 취미는 모르고 애쓰고 억지 쓰면서 이웃의 채소 가꾸는 사람들과 아침 저녁으로 다투기나 한다면 이것은 서너 집 사는 산골이 못난 사람들이라 하는 양계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미 닭을 기르고 있으니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닭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낸 뒤 차례로 정리하여 계경 같은 책을 하나 만든다면 유구라는 사람의 다경, 해풍 유두공의 연경과 같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속사에 종사하면서도 선비의 깨끗한 취미를 갖고 지내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신가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